네, 4.11절이 되겠습니다. 4.11절은 디자인 오퍼레이션입니다.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뭐 처음부터 이 example이 나와 있습니다. 회로가 주어져 있고 회로에 어떤 소자들, 저항이 됐건 혹은 전화번호이 됐건 일반적으로 저항이 되겠죠.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스펙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fix bias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fix bias에서 RB 및 RC 그리고 VCC까지 세 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스펙을 보니까 이 그래프의 형태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숫자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세 개죠. 여기에 8, 20, 40 마이크로앰프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검정색 라인이 로드 라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로드 라인의 여기가 뭐였었냐면 VCC였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IC 세츄레이션 커런트랑 같았었는데 그것은 RC분의 VCC였습니다. 이 회로에서. 그쵸? 네.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점은 IC가 0일 때의 VC이죠. IC는 여기 흐르는 전류일 텐데 IC가 0이 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0이 되겠죠. 따라서 VC가 VCC랑 같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점은 VC가 0일 때의 IC죠. VC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단에 VCC가 다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흐른 전류는 R분의 V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VCC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미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8이에요. 이 값이 8입니다. 네, 이 값이 8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20이라는 거 이미 구했어요. 그럼 이제 R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C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VCC는 20이고 RC는 대략 2.5K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RB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IB가 동작점에서 IB가 40 마이크로앰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우리가 해석할 때 이쪽에 KVL 돌리게 되면 IB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관계식이 이와 같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거 20이라는 거 알고 있고 0.7을 알고 있고 이 값도 방금 전에 구했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것도 지금 알고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40 마이크로앰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항값을 구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회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값을 갖는 저항이라는 건 없잖아요. 표준 저항이 없죠. 이런 값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가변 저항을 여기다 연결해서 일일이 그 튜닝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표준 저항으로 바꾸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값을 보니까 2.5K는 2.4K, 이거는 470K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저항 하나씩 연결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했더니 IB가 40 마이크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41.1 마이크로앰프가 됐다. 그래서 오차가 5% 이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이다. 여기다 표준 저항을 썼다는 거죠. 우리 책에 어펜디스 C에 나와 있습니다. C.2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example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가 됐네요.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스펙을 만족하도록 이 R1과 RC를 정하고 싶다, 설계하고 싶다. 그리고 베타는 충분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타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게 왜 있을까요? 자, 왜 있냐면 지금 여기 RE가 있고 R2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의 강점은 사실은 이거를 끊어서 해석할 수 있을 때에 있는 거죠. 끊어서 해석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해지고 베타에 대해서 거의 뭐 둔감한
거의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인 회로가 되기 때문이죠. 바이어스가 베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조건이 뭐였었냐면 R2를 요거죠. R2 10배 한 것과 R2를 베타배 한 것이 이런 관계가 있냐는 거죠. 즉 요거를 베타배 한 것, 즉 이쪽에서 봤을 때의 등가 저항이 요것보다 10배 이상으로 크냐라는 거죠. 10배 이상으로 크면 두 개의 병렬 저항은 요거 하나만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고, 그럴 때는 여기 흐른 전류가 거의 다 여기 흐르고 그거의 10분의 1 정도만 여기 흐르기 때문이었었죠. 다행히 지금은 베타가 충분히 크다고 했습니다. 베타가 충분히 크다고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요거는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거죠. 오케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걸 끊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여건인 걸 알았어요. 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을 보니 자, 출력 전류가 2A입니다. 2A. 출력 전류가 2A이기 때문에 여기에 쭉 2mA가 흐르고 있는 거죠. 2mA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류를 알고 있고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을 알 수 있죠. 여기 양단의 전압을 알 수 있습니다. VE. 그렇죠? VE는 쉽게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아냐면 VC가 10V입니다. 여기가 10V.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0하고 VE니까 10하고 2.4 더하니까 12.4V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전압이 걸리겠죠. 전체가 18V인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V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4V니까 그 나머지 그렇죠? 5.6V가 여기에 걸려 있겠죠. 예, 5.6V가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5.6V가 걸리니까 RC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5.6V 걸리고 흐르는 전류는 2mA니까 R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했더니 RC가 대략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고 요거만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R1도 구해야 되겠죠. R1. 자, 우리가 VE를 알고 있어요. 여기가 0.7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전압 VB도 알 수 있죠. 0.7에다가 VE를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VB를 알면 VB가 3.1이라고 그러네요. 여기가 18V이고 3.1이니까 그 전압차 VR1을 알 수 있죠. 그죠? VR1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R1 알 수 있으면 이 VR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8V에 두 개의 저항을 더한 것 분의 2 저항이 되겠죠. 그죠? VR1은 R1 플러스 R2 분의 R1의 VC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그렇죠? 혹은 우리가 지금 여기 VB를 방금 전에 구했죠. VB는 R1 플러스 R2 분의 R2의 VCC.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가 이렇게 어느 방식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2m 바이오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예, 주어진 2m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스펙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항 세개를 선정해 달라라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VC가 18V이고 베타가 1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IC 세츄레이션이 8mA, 즉 여기에 흘려줄 수 있는 최대 전류가 8mm이고 그거의 절반이 여기에 지금 DC로 잡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렇게 요거의 절반이니까 4mA
mA가 흐르고 있는 거죠. 흐르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4mm면 여기도 4mm죠. 여기 4mm가 흐르는데 여기 양단의 전압차가 지금 10V입니다. 따라서 RC를 구할 수 있겠죠. 28 빼기 28 하면 10V 되겠죠. 따라서 RC가 구해집니다. 여기 구해졌네요. 자, 그러면 RC는 구해졌고 이번에 R2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IC 세츄레이션이 8mm라고 했어요. 근데 IC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IC에 흐를 수 있는 맥시멈이었었고 이거는 VCE가 0일 때였었어요. 즉 RC 플러스 R2의 VCC 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이걸 알고 있고 다음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이제 구했죠. 이제 RB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IC를 알고 있어요. 그럼 IB는 그거의 베타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베타분의 1이니까 4mm를 여기 1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VE고 VE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0.7V 더하면 VB를 구할 수가 있고 VB가 구해지면 여기 양단의 전압차를 알 수가 있고 거기 지금 흐르는 전류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전압도 알고 전류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R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B를 구했더니 이와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스펙을 만족시키는 저항값들을 설계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example이 있는데요.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 바이어스 회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유자유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금 example이 주어져 있는데요. 값도 주어져 있고 스펙들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 저항값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전체가 20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여기가 몇 볼트고 여기 몇 볼트인지 혹은 몇 대 몇인지 그런 정보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룰 오브 썸은 뭐냐면 경험칙이 뭐냐면 이 2m의 저항이 있는 경우에 여기 전압 이것도 잠깐 지울까요? 자, 2m의 이제 저항이 있는 경우에 제가 커패시터를 왜 지웠습니까? 커패시터는 DC에서 오픈이죠. 그죠? 커패시터는 DC에서는 오픈이죠. 그래서 지운 거죠. 자, 여기 이제 VE죠. 여기가 VE. 자, 이 VE 2m의 저항이 있는 경우에 2m의 DC 전압을 이 전체 전압의 10%에서 25% 전체 전압이죠. 지금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VC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여기가 VEE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차 중에 한 10% 정도 혹은 20% 정도 그런 정도로 설정하면 이제 걸증 괜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DC 해석이라 이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AC에서까지 들어가게 되면 신호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 신호가 가능한 한 크게 스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호가 가능한 한 잘리지 않고 큰 진폭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진폭. 앰프라고 해서 전압이 몇 배가 되는지, 전압이 몇 배로 앰플리파이 되는지, 볼테이지가 얼마큼 앰플리파이 되는지,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출력 파형이 얼만큼 크게 왔다 갔다 스윙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찌그러지지 않고. 네. 그래서 이걸 너무 높게 하게 되면 이거 출력 스윙이 크게 스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너무 낮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요걸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바이어스가 베타에 대해서 둔감해졌었는데 이게 너무 전압이 작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RE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베타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회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간에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험칙에서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튼지 간에 자,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다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스펙들을 만족시키도록 RB, RC, RE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서 렉타기를 VE를 VCC의 10분의 1 정도로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20이니까 여기가 2V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0V고 여기 2V니까 나머지가 여기겠죠. 여기 몇 V가 되겠습니까? 8V가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2mm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mA가 흐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전압을 알고 전류 알고 하니까 RC하고 RE는 그냥 구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RC하고 RE는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TR의 베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C도 알고 있으니까 IB는 베타분의 1 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2V예요. 여기가 0.7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2.7V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압차를 이제 구했고, 전류도 구했습니다. 따라서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저항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도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10%로 했는데 15%나 20%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이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설계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커패시터, 바이패스나 이제 커플링 커패시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DC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DC에서는 커패시터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DC에서는 커패시터가 바로 오픈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픈. 그렇죠? 어디서 했을까요? 커패시터는 DC에서는 오픈이다 라는 거죠. 네, 떨어져 있다 라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네, 스펙이 있고 스펙이 여기가 8V가 되고 베타가 주어져 있고 여기 10mm다 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인디펜던트한 그런 서킷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를 끊어놓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 회로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여기 전압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20인데 20에 이번에도 한 10% 정도로 잡았습니다. 10%로 그래서 2V가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10mA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압을 알았으니
여기에 연결해야 될 저항값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값을 구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흐른 전류는 10mA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2V, 8V니까 여기가 10V가 되겠죠. 나머지 10V가 여기 걸릴 겁니다. 따라서 전압과 전류를 아니까 저항도 알 수 있겠죠. 저항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V고 여기가 0.7이니까 여기가 2.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VB가 0.7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베타의 독립적인 그런 회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끊어놓고 해석해도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같아야 되는 거죠. 쭉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2를 베타 배한 것이 즉 여기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등가 저항이 요거의 R2의 10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했었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베타가 지금 80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80이에요. 80.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우리가 구했고 베타가 80 주어져 있고 10의 상수이고 하니까 R2의 범위를 알 수가 있죠. 범위를. 그죠? 자, R2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80이고 R2가 여기 200이죠. 곱하기 200 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 하게 되면 R2는 1.6K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네. 우리 책에서는 그 중에 가장 큰 값인 1.6K로 설정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1 구하면 되겠죠. 이 R1은 VCC에 대해서 이거 끊어서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의 볼트 디비전 값이 여기가 2.7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즉 VCC에다가 R1 플러스 R2분의 R2한 값이 VB인데 이게 2.7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값이 주어져 있고 R2도 방금 전에 구했죠. 여기 R2도 방금 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 미지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설계를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